38살 일본 여성이 한국 온돌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년 냉증이 사라진 건 물론이고 사랑과 가족까지 얻었습니다. 도대체 온돌이 뭐길래 한 여성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천년 전통 기술이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지금도 수백 명이 온돌 체험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온돌이 세계를 발칵 뒤집고 있습니다. 저는 메구미입니다. 올해로 38살이죠. 도쿄 중심가에 위치한 종합상사에서 10년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흔한 냉증을 앓고 있는데요. 제 증상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책상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냅니다. 아침에 2알, 점심에 2알을 먹었지만 여전히 아랫배가 쥐어뜯는 것처럼 아픕니다. 하지만 약도 이제 듣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체온 35.2도 냉증 때문이라는 진단만 되풀이될 뿐이죠. 의사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라는 뻔한 조언만 건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저는 청첩장을 또 받습니다. 이번 달만 4번째예요. 25살 인턴 직원의 결혼식입니다. 저보다 13살이나 어린 후배가 먼저 결혼하는 거죠. 청첩장을 받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요. 토요일 오후 저는 대학 동기 유키의 결혼식장에 섭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키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부케 던지기 시간이 되자 저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유키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부케를 던지죠. 부케가 제 손 앞까지 날아오는 순간 옆에 있던 22살 대학생이 벌떡 뛰어올라 낚아챕니다. 주변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지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5통이 쌓여 있어요. 첫 번째는 이웃집 둘째 임신 소식, 두 번째는 사촌동생 결혼 날짜, 세 번째는 손주 보고 싶다는 내용이죠. 네 번째는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 문자를 여는 제 손가락이 멈춥니다. 손주 보기 전에 죽을 것 같다고 적혀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쿄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어요. 38살 미혼, 냉증, 만성 생리통, 결혼 압박. 제 인생을 규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도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전기장판을 켜도 표면만 뜨거울 뿐 몸속 깊은 곳의 냉기는 사라지지 않죠. 새벽 2시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엽니다. 인터넷을 뒤지던 제 눈에 광고가 들어옵니다. 한국 전통 온돌 체험 투어예요. 사진 속 한옥의 온돌방이 따뜻해 보입니다. 리뷰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한 일본 여성의 후기가 눈에 띄죠. 20년 냉증이 사흘 만에 나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충동적인 결정이에요.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안동행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작은 한옥마을에 도착해요. 전통 한옥 앞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남자예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자신은 김준서라고 이 한옥의 주인이자 온돌장인 3대째라고 소개하죠. 준서 씨의 나이는 41살입니다. 그는 저를 온돌방으로 안내합니다. 해가 지고 저녁 6시가 됩니다. 준서 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해요.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준서 씨는 제게 말하죠. 온돌은 최소 2시간은 지펴야 방 전체가 고르게 데워진다고. 밤 9시 저는 온돌방에 들어갑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요.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댑니다. 따뜻합니다. 전기장판처럼 표면만 뜨거운 게 아니라 바닥 전체에서 은은한 온기가 올라오죠. 저는 이불을 깔고 눕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발바닥부터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종아리로, 허벅지로, 아랫배로, 등으로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납니다. 제 발을 만져보죠. 따뜻합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촉이에요. 언제나 얼음장 같던 발이 지금은 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눕습니다. 온돌 바닥의 온기가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요. 자궁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아랫배의 찌릿한 통증도 조금씩 가라앉죠. 저는 이불을 껴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추웠던 걸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몸이 차가웠던 걸까요? 이렇게 따뜻함이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복사열이 온몸을 감싸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바닥 난방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과적일 줄 몰랐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온기가 진짜구나. 저는 20해 만에 처음으로 발이 따뜻한 채로 잠듭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밤에 최소 서너 번은 깼었는데 말이죠.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아니면 생리통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이불 밖으로 발을 내밀어 봅니다. 발이 여전히 따뜻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각이에요. 아침 8시 저는 한옥마루로 나갑니다. 준서 씨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어요. 그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밥상에 앉은 저는 놀랍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계란찜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어요. 준서 씨는 제게 말합니다. 온돌 체험을 하는 손님들에게는 전통 한식을 제공한다고 하죠.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보다 식욕이 좋아요. 보통은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데 오늘은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준서 씨가 제게 물어봅니다. 어젯밤 온돌이 어땠냐고. 저는 대답하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발이 따뜻했다고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다고 말합니다. 준서 씨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는 제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온돌은 단순히 방을 데우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복사열이 몸속 깊이 온기를 전달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체온이 0.5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크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준서 씨의 말을 듣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 생리통이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진통제 없이는 못 견뎠는데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온돌이 정말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냐고. 준서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많은 일본 여성들이 냉증과 생리통 때문에 온돌 체험을 한다고 하더군요. 며칠만 지나면 확실히 느낄 거라고 말해요. 점심 식사 후 준서 씨는 저를 한옥 뒤편으로 안내합니다. 거기에는 돌들이 쌓여 있어요. 구들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 돌들이 뭐냐고. 준서 씨는 구들장을 하나 들어 올립니다. 생각보다 무거워 보여요. 그는 제게 설명하죠.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가 구들장 아래로 흐른다고 합니다. 돌과 흙이 열을 축적했다가 천천히 방출한다는 거예요. 저는 신기해서 바닥에 앉아 듣습니다. 준서 씨는 계속 설명해요.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진 구들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아궁이에서 고래를 거쳐 굴뚝으로 이어지는 연기의 흐름, 그 모든 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감탄합니다. 1000년이 넘는 기술이 지금도 이렇게 효과적이라니요. 준서 씨는 저를 보며 웃습니다. 온돌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냉증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죠. 일본에서는 히터나 전기장판을 쓰지만 표면만 뜨거울 뿐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온돌처럼 몸속 깊이 따뜻함이 스며드는 건 처음이라고 말해요. 준서 씨의 눈빛이 진지해집니다. 그는 제게 말하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건강 시스템이라고. 습도 조절 기능도 있고 원적 외선을 방출해서 세포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아토피나 비염에도 좋다더군요.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준서 씨의 말을 하나하나 적어요. 이렇게 좋은 걸 일본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깝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준서 씨는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봐요. 장작을 쌓는 방법,
불을 붙이는 순서, 연기가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모두 관찰합니다. 준서 씨가 제게 물어봅니다. 온돌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저는 솔직히 대답하죠. 이걸 일본에 알리고 싶다고, 저처럼 냉증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에게 온돌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준서 씨의 표정이 놀란 듯 기쁜 듯 합니다. 그는 제게 제안해요. 내일부터 온돌의 원리와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고. 제가 정말로 온돌을 알리고 싶다면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흘 예정이었던 체험을 일주일로 늘리기로 결심해요. 회사에 연락해서 휴가를 연장합니다. 밤에 온돌방에 누워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하루 만에 제 몸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발이 따뜻하고 숙면을 취하고 생리통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일주일을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온돌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친환경 난방, 연료 효율성, 지속 가능한 전통 기술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와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틀째 아침 저는 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거울을 보니 피부가 촉촉해요. 평소에는 건조해서 로션을 두껍게 발랐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준서 씨는 제게 말하죠. 온돌이 습도 조절도 한다고. 너무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게 실내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좋다더군요. 저는 점점 더 온돌에 빠져듭니다. 매일 준서 씨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어요. 온돌을 직접 만들 수 있냐고, 일본 집에도 설치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준서 씨는 웃으며 대답해요. 온돌은 집을 지을 때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현대식으로 개량한 온돌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군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진통제를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생리기간인데도 말이죠. 이건 기적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하루에 6알씩 먹었는데 지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준서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온돌 덕분에 제 삶이 바뀌고 있다고 말하죠. 준서 씨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온돌이 제 인연을 만나서 기쁘다고 말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합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온돌 체험 투어를 기획하겠다고. 저처럼 냉증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온돌방에 누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온기가 제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안동 한옥마을에 머물러 있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온돌방이 그리워집니다. 도쿄의 침대는 너무 차가워요. 전기장판을 켜봐도 소용없습니다. 표면만 뜨거울 뿐 몸속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척입니다. 일주일 만에 제 손발이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얼음장 같습니다. 온돌에서 지낸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따뜻함이 꿈처럼 느껴져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자꾸 온돌 생각만 나요. 준서 씨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모습, 구들장을 쌓으며 설명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2주가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손발이 차가워서 새벽에 서너 번씩 깹니다. 생리통도 다시 시작됐어요. 진통제를 꺼내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온돌이 있었다면 이런 약은 필요 없었을 텐데. 금요일 저녁 저는 결심합니다. 월요일에 회사에 사직서를 내기로 마음먹어요. 10년 동안 다닌 회사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온돌을 공부하고 싶어요. 주말에 저는 항공권을 예매합니다. 다시 인천행 비행기를 탑니다. 이번에는 왕복 티켓이 아니에요. 편도 티켓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안동 한옥마을에 도착합니다. 준서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이에요. 제가 왜 또 왔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온돌이 그리웠다고, 도쿄에서는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털어놓아요. 그리고 부탁하죠. 온돌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준서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느낀 건지 고개를 끄덕여요. 알았다고, 온돌을 제대로 가르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날부터 저의 온돌 수업이 시작됩니다.
준서 씨는 저를 아궁이 앞으로 데려가요. 첫 번째 수업은 불 지피기입니다. 준서 씨는 제게 장작을 건넵니다. 장작을 쌓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더군요. 큰 장작을 아래에 작은 나뭇가지를 위에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공기가 통할 수 있게 간격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장작을 쌓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요. 장작이 자꾸 무너집니다. 하지만 준서 씨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줘요. 불을 붙이는 순간 저는 감동합니다. 불꽃이 타오르면서 따뜻한 열기가 느껴져요.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신기해합니다. 준서 씨는 제게 설명하죠. 불을 지핀 후 2시간 동안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장작을 빼야 하고 너무 낮으면 더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온돌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기술이라더군요. 저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켜봅니다. 2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어요. 불꽃이 춤추는 모습, 연기가 피어오르는 광경을 보며 저는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다음 날 준서 씨는 저를 온돌방 밑으로 데려갑니다. 마루 밑에는 구들장이 깔려 있어요. 준서 씨는 손전등으로 비추며 설명합니다. 여기가 고래라고 하더군요. 아궁이에서 나온 열기가 이 통로를 따라 흐른다고 합니다. 구들장 사이사이로 연기가 지나가면서 돌을 데운다는 거예요. 저는 신기해서 손을 뻗어 구들장을 만져봅니다. 아직도 따뜻해요. 어젯밤에 불을 뗐는데 지금까지 열이 남아있다니 놀랍습니다. 준서 씨는 계속 설명해요. 돌과 흙이 열을 축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 번 데우면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따뜻함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게 온돌의 가장 큰 장점이라더군요. 저는 메모를 합니다. 스마트폰에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해요. 일본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셋째 날 준서 씨는 저에게 온돌의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한옥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온돌은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술이라더군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조상들이 만든 지혜라고 설명해요. 저는 감탄합니다. 1000년 전 기술이 지금도 이렇게 효과적이라니요. 일본의 현대식 히터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준서 씨는 계속 말합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고. 아궁이에서 고래, 굴뚝으로 이어지는 연기의 흐름이 모두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더군요. 공기역학, 연력학, 건축학이 모두 결합된 기술이라고 말해요.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집니다. 준서 씨에게 부탁하죠. 온돌을 직접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준서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온돌 만들기는 몇 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열정을 본 건지 결국 고개를 끄덕여요. 넷째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구들장 쌓기를 배웁니다. 준서 씨는 마당에 작은 모형을 만들어요. 실제 온돌의 축소판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구들장을 하나씩 쌓습니다. 돌의 각도가 중요하다고 준서 씨가 말해요. 너무 가파르면 열기가 빨리 빠져나가고 너무 완만하면 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쌓습니다. 손이 까지고 무릎이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준서 씨는 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온돌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방법, 구들장을 쌓는 기술, 연기가 흐르는 경로까지 모두 배웠어요. 저는 준서 씨에게 말합니다. 이 기술을 일본에 알리고 싶다고. 저처럼 냉증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온돌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털어놓아요. 준서 씨는 제 손을 잡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온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안하죠. 제가 온돌 체험 투어를 기획한다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준서 씨의 따뜻한 마음이 온돌에 온기만큼이나 고마워요. 저는 다짐합니다. 꼭 성공하겠다고 온돌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온돌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저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온돌 체험 투어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품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SNS 계정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온돌 체험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첫 게시물로 제가 온돌방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과 함께 글을 씁니다. 20년 냉증이 일주일 만에 좋아졌다고,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적어요. 생리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첫날 댓글이 200개 넘게 달립니다. 대부분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일본 여성들이에요. 자신들도 냉증으로 고생한다고, 온돌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신이 나서 매일 게시물을 올립니다. 온돌의 원리를 설명하는 글, 구들장 사진,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동영상까지 올려요. 준서 씨가 가르쳐준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이틀째 되는 날 팔로워가 1000명을 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5000명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들의 반응이 좋아요. 저처럼 냉증과 생리통,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온돌 체험을 간절히 원하더군요. 저는 준서 씨에게 전화합니다. SNS 반응이 엄청나다고, 온돌 체험 투어를 정식으로 기획하고 싶다고 말해요. 준서 씨는 놀라면서도 기뻐합니다. 우리는 투어 일정을 짭니다. 3박 4일 코스예요. 첫날은 도착해서 온돌방 배정, 둘째 날은 온돌 원리 수업, 셋째 날은 한옥마을 탐방, 마지막 날은 아침 식사 후 출발하는 일정입니다. 가격은 1인당 30만 원으로 정했어요. 일본 돈으로 3만 엔 정도입니다. 항공료와 식사, 숙박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죠. 준서 씨는 제게 말합니다. 첫 투어는 최대 20명으로 제한하자고. 저는 SNS에 투어 공지를 올립니다. 첫 온돌 체험 투어 신청을 받는다고 게시해요. 3박 4일 20명 한정이라고 적습니다. 놀랍게도 신청이 1시간 만에 마감됩니다. 20명을 훌쩍 넘는 50명이 신청해요. 저는 당황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어요. 저는 추가 투어를 계획합니다. 2주 후에 두 번째 투어를 진행하기로 결정해요. 준서 씨에게 연락해서 한옥 공간을 더 확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드디어 첫 투어 날이 다가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투어 참가자들을 만나요. 20명의 일본 여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35살에서 43살 사이예요. 다들 냉증, 생리통, 불면증으로 고생한다고 말합니다. 한 분은 20년 동안 매일 진통제를 먹었다고 하더군요. 제 과거 모습과 똑같아요. 버스로 3시간을 달려 안동에 도착합니다. 준서 씨가 한옥 앞에서 우리를 맞이해요. 참가자들은 전통 한옥을 보고 감탄합니다. 저는 통역을 합니다. 준서 씨의 인사말을 일본어로 전달해요. 온돌 장인 3대째라는 소개를 하자 참가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첫날 저녁 준서 씨는 6시부터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구경해요. 장작이 타오르는 모습,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광경을 신기해합니다. 밤 9시 참가자들이 각자 온돌방에 들어갑니다. 저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물어봐요. 온돌이 어떤지, 따뜻한지 확인합니다. 모두들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라고 말해요. 한 분은 벌써 눈물을 흘립니다. 30년 만에 발이 따뜻하다고 울먹이더군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참가자들의 표정을 봅니다. 모두 밝아요. 한 분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깨지 않고 잤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생리통이 줄었다고 말해요. 아침 식사 후 준서 씨가 온돌 원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통역을 하죠. 구들장이 어떻게 열을 저장하는지, 복사열이 왜 몸에 좋은지 설명합니다. 참가자들은 메모를 합니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해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듣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한 참가자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자신은 의사라고 소개하더군요. 산부인과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온돌이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체온이 오르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생리통도 줄어든다고 설명해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치유 시스템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기뻐서 준서 씨에게 전달합니다. 일본 의사가 온도를 인정했다고 말이죠. 준서 씨도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셋째 날 참가자들은 더 놀라운 변화를 보고합니다. 한 분은 10년 동안 고생하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요통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모든 후기를 메모합니다. SNS에 올리기 위해서예요. 이런 생생한 경험담이 가장 큰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아침 참가자들은 아쉬워합니다. 더 있고 싶다고 말해요. 한 분은 한국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농담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설문지를 돌립니다. 투어 만족도를 묻는 질문지예요. 20명 모두 10점 만점에 10점을 줍니다. 인천공항에서 헤어질 때 참가자들은 저를 꼭 안아줍니다. 고맙다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저는 바로 SNS에 투어 후기를 올립니다. 참가자들의 변화를 사진과 함께 공유해요. 생리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푹 잤다는 후기, 관절염이 좋아졌다는 증언까지 모두 게시합니다. 반응이 또 폭발합니다.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려요. 다음 투어 신청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저는 준서 씨와 상의합니다. 매달 2번씩 투어를 진행하기로 결정해요. 이제 온돌 체험 투어는 정식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돌방에 누워 생각합니다. 제가 온돌 전도사가 되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살아요. 온돌 체험 투어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NS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었어요. 매일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투어 신청은 항상 조기 마감이에요. 3개월 후 일정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저는 준서 씨와 파트너가 되었어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온돌 힐링 투어입니다. 준서 씨가 한국 대표, 저는 일본 대표를 맡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투어 참가자 중에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일본에서 인기 있는 건강 유튜버 아야코 씨입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나 되죠. 아야코 씨는 39살이에요. 저보다 1살 어립니다. 그녀도 냉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한다고 하더군요. 제 SNS를 보고 투어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공항에서 아야코 씨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카메라맨과 함께 왔어요. 온돌 체험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흔쾌히 허락하죠. 안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아야코 씨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냉증으로 고생했다고 말해요. 침을 맞아도 한약을 먹어도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들려줍니다. 저도 똑같았다고 하지만 온돌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말이죠. 아야코 씨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한옥에 도착하자 아야코 씨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해요.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 마당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담습니다. 준서 씨가 나와서 인사합니다. 아야코 씨는 준서 씨를 보고 놀라워해요. 온돌 장인 3대째라는 소개에 감탄하더군요. 저녁 6시 준서 씨가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아야코 씨는 이 장면을 꼼꼼히 촬영해요. 장작이 타오르는 모습,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광경을 클로즈업으로 담습니다. 저는 통역을 합니다. 준서 씨의 설명을 일본어로 전달해요.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몸에 좋은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밤 9시 아야코 씨가 온돌방에 들어갑니다. 카메라는 방 밖에 두고 혼자 들어가요. 저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30분 후 아야코 씨가 방문을 엽니다. 눈이 빨개요. 울었나 봅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습니다. 정말 따뜻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아야코 씨는 카메라를 켭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담아요. 20년 동안 차가웠던 발이 지금은 따뜻하다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고 울먹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야코 씨는 더 놀라워합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해요. 평소에는 서너 번씩 깼는데 오늘은 아침까지 푹 잤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야코 씨가 말합니다. 이 체험을 일본 모든 여성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유튜브에 꼭 올리겠다고 다짐하더군요.
둘째 날 준서 씨가 온돌 원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야코 씨는 모든 걸 촬영해요. 구들장 사진, 아궁이 구조, 연기가 흐르는 경로까지 빠짐없이 담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아야코 씨는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20년 동안 냉증으로 고생했던 이야기, 온돌을 만나 인생이 바뀐 경험, 회사를 그만두고 온돌 전도사가 된 과정까지 모두 말해요. 아야코 씨는 감동합니다. 제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고 부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돌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셋째 날 아야코 씨는 다른 투어 참가자들과도 인터뷰합니다. 42살 주부는 10년 동안 고생하던 관절염이 좋아졌다고 증언해요. 36살 회사원은 만성 요통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터뷰를 촬영한 아야코 씨는 제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어가 아니라 치유의 순례라고. 온돌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하더군요. 마지막 날 아침 아야코 씨는 준서 씨와 긴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통역을 하죠. 온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서 씨는 말합니다. 온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하지만 전통 방식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현대식으로 바꾸면 온돌 본래의 효과가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아야코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다짐하죠. 일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아야코 씨가 저를 꼭 안아줍니다. 고맙다고,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말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일주일 후 아야코 씨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옵니다. 제목은 20년 냉증이 사흘 만에 사라진 기적의 한국 온돌 체험입니다.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깁니다. 댓글이 1만 개 이상 달려요. 대부분 온돌을 체험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제 SNS 팔로워가 하루 만에 10만 명 늘어납니다.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서 확인하기도 힘들어요. 투어 신청이 폭주합니다. 저는 준서 씨에게 전화합니다. 한옥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투어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이죠. 준서 씨도 놀란 목소리예요. 우리는 회의를 합니다. 투어를 주 2회로 늘리기로 결정해요. 한 번에 30명까지 받기로 합니다. 인근 한옥들과도 계약을 맺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매주 60명의 일본 여성들을 한국으로 데려옵니다. 모두 냉증, 생리통, 불면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에요. 투어는 대성공입니다. 참가자 만족도가 항상 10점 만점에 9.8점 이상이에요. 재방문율도 30%가 넘습니다. 한 번 온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온돌 전도사에서 온돌 사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돌의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 씨와 마주 앉아 막걸리를 마십니다. 그는 제게 말하죠. 제 덕분에 온돌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준서 씨 덕분이라고, 준서 씨가 온돌을 지켜왔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힙니다.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워 저는 생각합니다. 온돌이 제 인생을 바꿨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일주일 중 닷새는 안동에 있고 이틀만 도쿄에 갑니다. 준서 씨와 저는 매일 함께 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투어 손님들을 맞이해요. 저녁에는 온돌방 상태를 점검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옵니다. 제 어머니예요. 목소리가 떨려요. 제가 도쿄를 떠나 한국에서 사는 게 걱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하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걱정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심합니다.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해요. 직접 제가 하는 일을 보여드리고 온돌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2주 후 어머니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준서 씨와 함께 마중을 나가요.
어머니는 준서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이에요. 안동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준서 씨와 저는 무슨 관계냐고. 저는 대답하죠. 사업 파트너라고 온돌 체험 투어를 함께 운영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준서 씨를 관찰해요. 준서 씨는 정중하게 어머니를 대합니다. 일본어는 못하지만 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죠. 한옥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감탄합니다. 아름다운 전통 가옥을 보고 좋아하시더군요. 마당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하십니다. 저녁 6시 준서 씨가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어머니는 처음 보는 광경에 신기해하세요. 장작이 타오르는 모습을 계속 지켜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온도를 설명합니다. 제가 어떻게 온도를 만났는지,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이야기해요. 20년 냉증이 사라진 것, 생리통이 없어진 것,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에요. 제가 그렇게 고생했는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미안하다고 손주 타령만 하지 말고 제 건강부터 챙길 걸 후회하십니다. 밤 9시 어머니를 온돌방으로 안내합니다. 방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나와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댑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바뀝니다. 놀란 표정에서 감동한 표정으로 변해요.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라고 하시더군요. 일본의 전기장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불을 깔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머니는 누워보시더니 눈을 감으세요. 편안한 표정이에요. 제가 왜 온돌에 빠졌는지 이해한다고 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니도 불면증이 있었는데 말이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준서 씨를 유심히 봅니다. 준서 씨는 어머니께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을 정갈하게 차려드립니다. 식사 후 준서 씨가 어머니를 온돌 작업장으로 안내합니다. 구들장이 쌓인 곳이에요. 저는 통역을 하죠. 준서 씨는 어머니에게 온돌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1000년 이상 이어진 전통이라고 자신은 3대째 온돌을 지키고 있다고 말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십니다. 점심 식사 시간 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준서 씨가 좋은 사람 같다고. 진지하고 성실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황합니다. 저와 준서 씨는 그저 사업 파트너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의미심장합니다. 오후에 투어 손님들이 도착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투어예요. 일본 주부 30명이 왔습니다. 모두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죠. 어머니는 투어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여성들이라 금세 친해지더군요. 어머니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십니다. 저녁 때 준서 씨와 저는 아궁이 앞에서 함께 불을 지핍니다. 어머니가 멀리서 우리를 지켜봐요. 준서 씨와 제가 호흡을 맞춰 일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십니다. 진지한 표정이에요. 저를 앉히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준서 씨가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특별하다고. 저도 준서 씨 옆에 있을 때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부인합니다. 저희는 그저 동료라고 일 때문에 친하게 지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십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세요. 38살까지 손주 타령만 한 게 미안하다고. 이제는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준서 씨 같은 사람이라면 안심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립니다. 고맙다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요.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십니다. 닷새째 되는 날 어머니가 도쿄로 돌아가십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세요.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온돌이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네요. 저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준서 씨께도 인사하십니다. 한옥으로 돌아온 저는 준서 씨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준서 씨도 저를 봐요. 우리는 서로 말없이 마주봅니다. 준서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제게 고백하고 싶은 게 있다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준서 씨는 말합니다. 처음 제가 온돌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두었다고.
온돌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고마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점점 제가 좋아졌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사실 저도 준서 씨를 좋아했어요. 매일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온돌을 돌보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가 존경스러웠죠. 저는 대답합니다. 저도 준서 씨를 좋아한다고. 준서 씨가 저를 안아줍니다. 우리는 한옥마당에서 오래 껴안고 서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온돌방에 누워 생각합니다. 온돌의 온기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주었어요. 건강도 일도 그리고 이제는 사랑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준서 씨의 부모님을 뵙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여자라며 걱정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온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아시고 마음을 여십니다. 준서 씨의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온돌이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제 어머니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웃으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매개체입니다. 온돌의 온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온돌 힐링 투어는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TV에도 소개되고 잡지에도 실렸습니다. 준서 씨와 저는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그런 여유가 없었죠. 어느 월요일 아침 제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예요. 전화를 받자 일본어로 인사가 들립니다. 상대방은 JTB 여행사 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여행사 중 하나예요. 저는 긴장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부장은 제안합니다. 온돌 힐링 투어를 JTB와 함께 대규모로 진행하자고. 매주 100명씩 보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랍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투어 가격을 30%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역할은 기획만 하고 운영은 JTB가 맡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준서 씨와 계약을 끊어야 한다는 조건에 당황합니다. JTB는 자체 한옥 숙소를 확보했다고 해요. 더 이상 준서 씨의 한옥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저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안해요. 연봉은 지금의 3배입니다. 도쿄 본사에서 근무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어요.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높은 연봉, 큰 규모의 사업이죠. 하지만 준서 씨와의 파트너십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 도쿄로 돌아가야 해요. 더 이상 매일 온돌방에서 잘 수 없습니다. 저는 준서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며칠 동안 혼자 고민해요. 밤에 온돌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JTB에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결정을 내리라고 재촉해요. 이번 주 안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제안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준서 씨를 만나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해요. 저녁 6시 아궁이 앞에서 준서 씨와 마주 앉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JTB의 제안을 설명해요.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을 솔직히 말합니다. 준서 씨는 조용히 듣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어요. 불을 지피던 손이 멈춥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준서 씨가 입을 엽니다. 제게 물어봐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안정적인 미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지금 이 행복을 지켜야 하나요? 준서 씨는 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제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눈물이 납니다. 준서 씨는 계속 말해요. 자신은 괜찮다고 온돌은 언제나 여기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하죠. 저는 한옥을 나와 혼자 걷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요. 안동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돈과 안정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온돌과 준서 씨, 이 따뜻함이 더 소중한가요? 그날 밤 저는 온돌방에서 혼자 밤을 지새입니다. 바닥의 온기가 몸을 감싸지만 마음은 차갑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문득 깨닫습니다.
제가 사랑한 건 온돌만이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준서 씨, 정성껏 온돌을 돌보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아궁이 앞에 준서 씨가 앉아 있어요. 혼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준서 씨는 저를 봅니다. 눈이 빨개요. 울었나 봅니다. 저는 달려가 준서 씨를 안아요. 저는 말합니다. JTB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돈이나 안정보다 이 온기가 더 소중하다고 털어놓아요. 준서 씨와 함께 온도를 지키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준서 씨도 저를 꼭 안아줍니다. 고맙다고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아궁이 앞에서 오래 껴안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저는 JTB에 전화해요. 정중히 거절 의사를 전달합니다. 제안해줘서 감사하지만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죠. 부장은 놀랍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거절하냐고 되묻더군요. 저는 대답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한숨을 쉽니다.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준서 씨가 제 옆에 와서 앉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며 웃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온도를 지키자고 약속합니다. 그날 오후 준서 씨가 제게 말합니다. 결혼하자고. 정식으로 청혼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준서 씨를 봅니다. 준서 씨는 진지한 표정이에요. 반지도 없고 화려한 이벤트도 없지만 진심이 담긴 청혼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결혼하고 싶다고 대답해요. 준서 씨가 저를 안아 올립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았어요. 온돌의 온기가 제게 진정한 행복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 될 거예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한옥마당에서 전통 혼례를 치러요. 투어에 참가했던 일본 여성들도 축하하러 와줍니다. 결혼식 날 저는 온돌방에서 준비를 합니다. 바닥의 온기가 제 발을 감싸요. 이 따뜻함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준서 씨와 제가 절을 올립니다. 양가 부모님이 축복해 주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온돌이 만들어준 인연이에요. 그날 밤 신혼방인 온돌방에 누워 저는 준서 씨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하다고. 준서 씨도 대답해요. 온돌이 우리를 만나게 해줬다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듭니다. 온돌의 따뜻함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준서 씨의 아내예요. 김매구미에서 김은희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한국식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배를 쓰다듬습니다. 임신 6개월째예요. 뱃속에 아기가 꿈틀거립니다. 저는 미소 짓죠. 온돌방에서 지낸 지 2년이 되었어요. 매일 밤 온돌의 따뜻함 속에서 잠듭니다. 임신 중인데도 냉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몸이 따뜻하고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합니다. 임신 중 합병증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체온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서 아기도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믿어요. 온돌 덕분입니다. 매일 밤 온돌방에서 태교를 하니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일본에서 제 친구들이 방문해요. 대학 동기 유키도 옵니다. 2년 전 결혼식에서 부케를 던진 그 친구죠. 공항에 마중 나간 저를 보고 유키가 깜짝 놀랍니다. 배가 불러온 제 모습에 놀라더군요. 축하한다며 꼭 안아줍니다. 안동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키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온돌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한옥에 도착하자 준서 씨가 나와서 인사합니다. 유키는 준서 씨를 보고 감탄해요. 멋있다며 제게 귓속말합니다. 저녁 6시 준서 씨와 저는 함께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이제 저도 혼자 불을 지필 수 있어요. 2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유키와 친구들이 구경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해요. 저는 준서 씨를 보며 웃습니다.
밤 9시 손님들을 온돌방으로 안내합니다. 모두들 감탄해요. 처음 느껴보는 온기라고 하더군요. 유키가 제 배를 만지며 물어봅니다. 아기 이름은 정했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남자아이면 온유, 여자아이면 오네라고 지었다고 말합니다. 온돌에 온자를 넣었어요. 유키가 울먹입니다. 2년 전 결혼식에서 부케를 못 잡았던 제가 이렇게 행복해 보여서 감동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눈물이 납니다. 다음 날 온돌 체험 투어 손님들이 도착합니다. 오늘은 30명이에요. 모두 일본에서 온 미혼 여성들입니다. 저는 임신한 몸이지만 투어 안내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38살 미혼의 냉증으로 고생하던 제가 어떻게 온돌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는지 말이죠. 손님들은 제 배를 보며 감탄합니다. 온돌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고 하더군요. 한 분은 자신도 온돌 남편을 만나고 싶다며 웃습니다. 저는 농담합니다. 준서 씨 친구들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준서 씨의 친구 중에 미혼인 온돌 장인이 3명 있어요. 손님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진짜냐고 물어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에 친구분들을 초대하겠다고 약속하죠. 점심 식사 후 준서 씨가 온돌 원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옆에서 통역해요. 배가 불러서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손님이 제게 다가옵니다. 35살 미혼 여성이에요. 자신도 냉증으로 고생한다며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눕니다. 온돌이 제 냉증을 치유했다고 지금은 임신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고 말해요. 그녀의 눈에 희망이 보입니다. 석 달 후 저는 출산을 합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이름은 오네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봐요. 의사 선생님이 놀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생아는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체온도 적정하고 피부도 촉촉하다고 합니다. 저는 믿어요. 온돌에서 태교한 덕분입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온돌방에서 지냈으니까요. 오네를 온돌방으로 데려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아기를 눕혀요. 오네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듭니다. 준서 씨가 아기를 보며 웃습니다. 오네가 온돌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해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산후조리도 온돌방에서 합니다. 몸이 빨리 회복돼요. 보통 산모들은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저는 2주 만에 몸이 돌아옵니다. 한의사 선생님도 감탄합니다. 온돌의 효과라고 하더군요. 산모와 신생아에게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평가합니다. 석 달 후 저는 다시 투어 일을 시작합니다. 오네를 업고 투어 안내를 해요. 손님들은 아기를 보고 좋아합니다. 한 손님이 물어봅니다. 오네도 온돌에서 키우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매일 온돌방에서 재운다고 말합니다. 손님들이 감탄해요. 온돌이 정말 좋구나 싶다고 하더군요. 다들 결혼하면 한국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농담합니다. 어느 날 예전에 투어에 참가했던 손님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이에요. 상대는 준서 씨의 친구인 온돌 장인입니다. 저는 기뻐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해요. 제 덕분에 온돌을 알게 되었고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결혼식에 초대받아 갑니다. 오네도 데려가요. 신랑 신부가 온돌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1년 후 그 부부에게서 또 연락이 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이에요. 온돌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이제 온돌 힐링 투어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섰어요. 인연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본 여성들이 온돌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사랑을 만나고 있어요. 어느 저녁 준서 씨와 저는 오네를 재우고 마당에 앉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준서 씨가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준서 씨가 제게 말합니다. 당신이 온돌의 가치를 알아준 순간부터 사랑했다고. 저도 대답해요. 온돌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건 당신의 마음이었다고 말이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불을 바라봅니다. 온돌은 천년을 이어온 기술이지만 저를 만나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준서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온돌이 제게 모든 걸 주었어요. 건강, 사랑, 가족, 행복. 이 모든 게 온돌의 온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온해가 온돌방에서 새근새근 잠듭니다. 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아기를 감싸요. 제가 처음 온돌을 경험했을 때처럼 말이죠. 저는 다짐합니다. 온해가 자라면 온돌의 가치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 따뜻함을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준서 씨가 저를 안아줍니다. 우리는 아궁이 앞에서 오래 껴안고 서 있어요. 온돌의 온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온돌이 맺어준 인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메구미의 이야기는 한국 온돌의 우수성을 증명합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진 천년 전통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복사열의 탁월함, 친환경성, 완벽한 건강 시스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 온돌에 주목합니다. 이것이 K온돌의 힘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지켜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온돌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온돌이 세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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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듭니다.